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 6월 4일 네. 미국에서 열린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줄여서 WWDC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WWD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로 네. 개발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아니면 또 네. 신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이제 공개한 자리인데다가 네. 개발자 컨퍼런스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나 다름없어서 항상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 시즌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동안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 시즌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매년 이제 5월쯤에 주요 IT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행사를 열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F8에서 시작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18, 구글 I/O 2018,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 다 같은 참여하는군요. 이런 것들이 네. 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네. 열리고요. 네. WWDC 같은 경우도 원래는 5월에 열렸는데 2009년서부터는 이제 6월 초 살짝 마지막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IT 기업들이 우리 이런 거 만들 테니까 앞으로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고 개발자들한테 좀 구애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WWDC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게 아이폰 SE2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저도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 예.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드웨어는 전혀 발표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이폰 SE2도 그렇고 네. 원래 그 신형 맥북 컴퓨터가 주로 발표된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제품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와서 솔직히 저도 기대치가 이렇게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디자인에 대한 온갖 추측도 있었죠. 굉장히 또 예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 행사 전에 또 신제품이 없을 거다라는 루머가 나와서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좀 기존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신형 하드웨어는 정말 단 하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만큼 실망감도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애플에서 이번 행사 때 소개한 것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2016년에 열렸던 행사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새로운 버전의 운영 체제를 선보였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 12, 맥북용 새로운 OS인 모하비, 또 애플 워치용 OS인 그 워치 OS 5, 그리고 또 애플 TV에 들어가는 TV OS 12까지 거의 모든 OS가 다 네.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선보였다기보다는 이제 한 박자 살짝 쉬어가는 느낌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많이 이미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원래 또 개발자 대회인 만큼 원래 하드웨어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더 많이 발표하는 그런 행사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이 아이폰 SE2가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좀 많이 맞아요. 무성했었죠. 대신 이런 하드웨어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좀 보여주는 애플의 속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라인업이 가을쯤에 한번 완전히 좀 정리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이폰 10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아이폰 SE에 아이폰 7, 아이폰 8, 8 플러스, 아이폰 10까지 이게 좀 굉장히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한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운영 체계죠. iOS 12 버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iOS 12는 확실하게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예전보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애플 주장에 따르면 이 12 버전 iOS를 이제 설치할 경우에는 앱이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고 한 40%, 또 키보드가 표시되는 시간은 최고 50%, 또 카메라 앱이 구동되는 시간은 최고 70%까지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엔 칩 설계팀이랑 협업을 해서 성능을 좀 많이 개선했다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신형 아이폰뿐만 아니라 구형 아이폰 5S 같은 경우도 이 오래된 버전이잖아요. iOS 12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 아이폰 5S가 2013년 이때쯤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옛날 제품도 OS를 업데이트하면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네, 속도가 빨라졌다니까 그건 조금 오히려 의아하다는 예.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OS를 업데이트를 하면 속도가 느려졌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일부러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예. 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운영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반에 깔고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뭐 기기를 바꿔야 한다. 뭐 이런 또 약간 판매성 네, 이런 보통은 장애 그렇게 형태도 얘기를 하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새로운 OS를 깔아보면 더 느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저도 새로운 모델을 깔면 구형 스마트폰이 더 빨라집니다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말은 굳이 기기를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운영 체계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 지난번에 배터리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게이트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이제 이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은 아이폰이 아주 느려진다라는 것이 지난밤 이 배터리 게이트의 핵심 문제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에 대한 애플식의 대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폰 5S가 2013년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5년 전에 발표된 그렇죠. 건데요. 5년 전에 OS 우리 5년 동안 지금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이만큼 자신들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기기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이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어떤 이 앱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정말 그런지 이제 나오면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작년에 아이폰 발표 때 증강현실 기술을 공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공개된 증강현실 기술이 호평을 받았다면서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AR키2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AR 기능이 좀 맛보기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 싶은 정도였으면 이번 AR은 좀 더 본격적인 AR 기능이 좀 되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얼굴 인식 기능이 좀 강화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3차원으로 물체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볼 수 네. 있게 좀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공식 측정 앱이 출시가 함께 됩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은 이제 측정 앱이요? 예, 측정 앱이요. 이걸 매자라고 부르는데 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측정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네. 매자라고 있는 네. 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이 현실에 있는 사물이나 이 방 크기 등을 자로 잰 듯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예 iOS 12부터는 기본 앱으로 탑재된다라고 하고요. 다만 AR 기능은 아이폰 6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폰 5S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가만히 보다 보면 이제 뭔가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느낌과 함께 어떤 새로운 것을 바꾸기보다는 예전 것을 다듬는다 뭐 이런 느낌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이 애플이 뭐 애플답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옛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신기술을 채택하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도 한번 채택되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최근에는 좀 소프트웨어도 좀 버그가 많고 뭔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오히려 좀 불안정해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막 시장이 막 성장하던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 사니까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단순하게 시장 성장률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멈춰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올해 또 추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골을 잘 지켜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도 좀 스스로가 너무 이제 시장 확장하는 것보다도 가장 그러니까 집토끼를 잘 지킬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좀 복잡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애플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